후 랄라 자, 1단원 끝. 박수. 1단원이 끝났어. 축하해. 2단원 시작 하기 전에 복습 좀 할까? 인간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 5가지로 나뉜다 했고요. 그 5가지가 우리 1단원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시, 공, 사, 윤, 통. 자, 뭐가 있다고요? 시간적 관점,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 이 모든 거를 보는 통합적 관점.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적 관점. 자, 시간적 관점은 변화를 보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뭐를 되돌아본다? 현재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관점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왜 그랬지? 그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렇고요. 과거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시대적인 맥락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뭐 나온다고요? 땡땡별, 땡땡별 뭐 나온다고? 연도별, 시기별, 연도별, 시기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시공사윤의 공간적 관점. 자, 공간적 관점. 자, 우리가 어떤 곳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진다. 자, 그래서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이 있는데 이 과연 무엇이야? 그랬더니 장소, 영역, 네트워크로 키워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야? 결국은 어디에서 있느냐가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프리카에서 문제는 이렇게 아프리카라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한국이라서요, 중국이라서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다르다고요. 국가별이 키워드라고요. 자, 그 다음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 우리가 제도, 구조, 법률, 정책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게 시험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바람직한 관계,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나옵니다. 통합적 관점. 자, 통합적 관점 왜 필요해? 이 사회가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엔 너무 복잡해서요. 복합성. 자, 왜요? 사실이랑 가치가요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간학문적 관점, 간학문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근데 많이 춥니? 저기 뭐야? 29도로 틀 거야? 나 솔직히 나 지금 여기쯤부터 혼미해졌어. 그래서 나 지금 죽을 뻔했어. 내가 무풍으로 틀게 일단. 나 진짜 약간 멀미날 뻔했어. 그리고 이게 여기는 진짜 직방이야. 진짜 안 되는 잘. 너도 직방이지. 야 저기 저 흔들리는 거 봐. 숨쉬기 힘들지. 그지? 나 진짜 잠깐 산소가 없었어. 너 애들 졸면 다 너 때문이야. 와, 나 진짜 잠깐 너 아직도 울렁거려 약간. 그치?
기절할 뻔했지. 그치? 약간 나 진짜 근데 진짜 약간 힘들었다. 저쯤에서 뭔가 집중력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약간 혼절할 뻔했어. 약간 블랙아웃. 근데 이게 진짜 무섭다 산소가. 근데 이게 무풍이 안 뜨네. 이게 내 생각에 기능에 되게 좋은 것 같아. 세건가 봐. 원래 되게 안 좋은 거는 되게 세게 튼다고 막 바람이 세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어지러워서 아무 말이 나는 거. 아니야 잘했어. 또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잘했어 스마트보이. 그래서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따뜻한 바람일까? 쾌적한 교실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거야. 자, 1단원 끝났고 2단원으로 갈게. 또 뭐래도 다음에 안 오면 안 돼. 알겠지? 다음에 우리 스마트보이 있는지 볼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 잘. 응.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한번 호기롭게 웃음 표시. 행복. 아무거나 해. 행복의 의미, 기준.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통학생에서는요, 첫 번째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노란색 불빛. 첫 번째로는요,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물질적 조건이고요. 행복의 조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조건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만족감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만족감. 정신적 만족감. 자, 물질적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의, 식, 쭉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요, 돈 잘 버는 거요. 이런 것들이요. 경제력이요. 이상형 조건 중에 경제력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지. 자, 그리고 어떤 거냐? 바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뭐야?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인데 너무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집에서 막 가족들한테 야! 내가 봤는데 인사하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뭐 다정하지 않은 아빠야, 엄마야, 예를 들어 엄마도 국회의원일 수 있으니까요. 막 집안에서 가족들한테 속을 해. 이러다 보니까 집안의 가족들이 다 떠났어. 그리고 친구도 없어. 왜? 친구들 막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과연 이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만족감까지도 필요하다. 자, 정신적 만족감은 뭐냐? 사람은요,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정신적 만족감은 사랑, 이런 거예요. 우정, 옆에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뭔가 청탁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걸 취업이라고 하나요? 청탁을 받아서 어떤 일자리를 얻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줘, 우리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아 실현.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야만 해요. 자, 10번.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걸요 정리하면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행복은 과정과 결과 모두 즐거워야 돼요. 여기까지가 2단원의 서론. 2단원의 서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들아 잘 기억해. 대학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선생님 주로 이제 고3 강의를 많이 하고 재수생 강의를 특수에서 많이 해서 대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는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멀다고 생각하나? 좀 아직 와닿지 않나? 대학이? 좀 그렇지? 그지? 선생님은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이제 재수생, 탐수생들을 좀 많이 주로 보는 선생님이라서, 대치동에서. 네, 얘네는 사실 얘네한테는 선생님도 대학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네한테는 지금 대학이 다인 시기라서 맨날 대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과정, 지금 그 대학이 다인 삼수생조차도 선생님 항상 그 공부하는 과정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의 꿈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느껴야, 그래야지 얻었을 때 행복하지. 고통스럽게 공부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응? 행복하게 공부해야겠지? 행복하게. 자, 어떻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이제 점점 배울 수 있어. 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지금까지 쉬웠지? 지금까지 이걸로 내신 시험을 어떻게 봐? 이제 알 수 있어. 동양의 행복론. 우리 동양 서양 배울 건데, 우리 한국은 동양이잖아. 그러니까 동양부터 배우나 봐요. 항상 동서양 같이 있으면 동양부터 가르치더라고. 가르쳐도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 동양의 행복론. 자, 이제 이런 걸로 애들을, 이런 것들은 2점짜리 쉬운 거고요. 여기서부터 애들 이제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요, 세 가지 사상, 그리고 5명의 학자를 배울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할게. 3가지 사상, 5명의 학자를 배울 겁니다. 3가지 사상, 5명의 학자. 동양의 행복론. 파란색은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랬어. 그냥 미리 예고하자면, 3가지 사상은 뭐냐면 유교, 불교, 도교야. 도가 사상. 유교, 불교, 도가 사상. 많이 들어봤지? 유불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유불도, 그지? 유불도. 자,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유교의 국가라서 유교 나라잖아. 유교 girl, 유교 boy. 그러니까 유교부터 합니다. 유교. 이제 진짜 공부하는 거 같지? 자, 유교. 유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는 학파냐, 학문이냐 하면, 인, 의, 예, 지를 중시합니다. 인, 의, 예, 지를 중시합니다. 인, 의, 예, 지. 인은 뭐냐면 어질, 인 이런 거 들었어요. 그치? smart boy. 어질, 인은 뭐야? 사랑. 어질다. 인자한 할머니 생각하면 돼. 인자하시다. 사랑. 할머니 하면 사랑을 주시잖아. 그치? 인자하다. 인자할. 어질, 인. 그리고 정의. 그리고 예절. 그리고 지혜를 중시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중시해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우리가 조금 더 학자로 들어가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게. 유교의 학자 누구? 아는 사람? 공자 선생님. 공자왈, 맹자왈. 공자 그리고 맹자 여기 있다, 그지? 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어요. 어렸을 때 공자왈, 맹자왈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내가 진짜 고등학교 되니까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시험도 보게 되네. 자,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아니면 네. 보듯 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무슨 말이야? 예절에 어긋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예의를 중시하셨어요. 예의를. 니네가 집 가서 엄마가 막 너무 막 힘든 날, 시험 못 본 날인데 진짜 잘 봤어? 막 물어보지 마. 공자 선생님 이제 튀어나온다. 공자 선생님이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자, 그다음 맹자. 얘들아, 이거 중요하고 처음 듣는 거지만 쓰고 설명할게. 무항산. 무항신.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 별표까지 치고 설명 시작할게요. 자, 맹자 선생님은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맹자는 유교의 학자잖아. 유교의 학자니까 당연히 예를 중시했어. 얘가 뭐라 그랬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 도덕적인 삶은 뭐겠어? 당연히 부귀보다 도덕을 중시하는 삶이겠지. 부귀는 뭐야? 돈이고, 그지?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지? 근데 맹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렇다, 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비계급과 일반 백성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선비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 오늘날의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이런 나라님들, 공인, 학자, 이렇게 나랏밥 먹는,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도 우리가 되게 존경받아 마땅할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맹자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자기도 선비잖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자기도 무항산 유항심이라고 했어. 자기는 이건 재산이야. 재산이 항상 있지 않아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라님들, 그것을 백성에게 강제하지 마십시오. 그걸 백성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러십니까? 어찌 백성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무항심입니다. 백성이라는 건요, 일반 백성들은요, 재산이 없으면요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나라님들
일반 백성들의 생계를 항상 가장 우선시해 주십시오. 항상 국가 경제를 가장 중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맹자는 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래야 돼. 우리는 당장 배고파서 죽어도 절대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근데 백성들한테조차 그거를 강요하지 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강도도 일어날 수 있지. 그지? 그러다 보면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들의 생계를 우리가 유지시켜줘야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최우선으로는 국가경제, 백성들의 생계를 우선시하는 게 가장 좋은 국가. 그게 이상적인 국가고 이상적인 선비. 그래서 무항산, 무항신이 바로 예이다. 그게 바로 예. 그가 생각하는 행복한 국가라고 했어. 그래서 무항산, 무항신이 가장 많이 나와. 알겠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한테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무항산, 무항심을 두고 어떻게 애들이 헷갈려 하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했다 아니야. 항상 예를 중시해야지. 그치? 항상 예를 중시해야지. 예를 중시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강제하지 말라고. 하지만 얘는 중시하는 거야. 그지? 얘는 중시하는 거야. 문제 풀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요. 항상 일정한 생계 보장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유교는 끝났고요. 그 다음 불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유교 끝났고요. 자, 사상 하나 끝난 거예요. 그 다음 2번 불교. 혹시 여기 불교인 사람? 없네. 자, 불교. 불교. 자, 불교는 결국 전체적으로 불교는 어떤 종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그 부처님이라는 거 있잖아. 부처님 하는 거. 부처님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자요 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학자 한 명을 배울 건데요. 어떤 학자를 배울 거냐면 바로 석가모니 선생님. 그 손오공 이야기 알지? 손오공. 손오공 그리기 어려워. 손오공이라 하자. 손오공이랑 그 저팔계. 저팔계랑 나방이랑 그 옆에 누가 있어? 석가모니 선생님이 있어. 잘 그렸다. 야, 잘 그렸어. 자, 석가모니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고통 있잖아. 고통. 이 저팔계랑 손오공 그리고 이 사오정이 이 고통을 뜻해. 고통. 뭐냐면 저팔계는 탐욕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 고통이 진치를 제거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거든. 진, 화내. 우리가 계속 화낸단 말이야. 손오공이 화내고, 치는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 사오정이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사오정이냐?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음.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제 얘네를 이끌고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그런 경전을 얻으러 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이 탐진치의 상징을 그려낸 이야기야. 불교 이야기, 불교 애니메이션인 거야.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래서 이 깨달음, 이 고통을 벗어나서 이걸 이겨내면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냐면 불성을 회복할 수 있다. 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봐. 근데 불성이 뭐냐?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부처가 아까 뭐라 그랬어? 깨달은 자라고 했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성질을 회복하는 거야. 왜? 원래 인간은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집을 탈피하라 그래. 아집을 탈피하라. 자, 아집은 뭐예요? 아집은 뭐냐면 원래는 고집이죠. 아집은 뭐냐? 자기 나의 고집, 내 고집. 고집이라고 안 쓰세요? 아집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집을 탈피하라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탈을 강조해요.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하잖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무슨 뜻이냐면, 야, 나 진짜 해탈했다. 이거 우리 그 더글로리 본 사람 있어? 더글로리에 보면 누구야 그거 불교 용어야 이러잖아. 우리 일상에 불교 용어가 진짜 많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거야. 자, 해탈, 깨달음. 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죠. 무지에서 벗어났으니까 지혜를 얻었겠죠. 불교 끝났고요. 그 다음 도가. 벌써 3가지 사상 끝났네. 자, 도가. 자, 도가는 여기 도가 있잖아. 도덕할 때 도야. 도덕할 때 도. 근데 유교도 도덕을 얘기해. 그치? 유교도 도덕을 얘기하지. 그리고 불교도 사실 자기만 도덕을 얘기해요. 왜냐면 도덕이라는 건 모두가 쓰는 거잖아. 근데 도가가 그 도라는 글자를 독점해버렸어. 독점해버렸어. 자기가 도가의 도를, 도덕의 도를 독점해버렸을 뿐이지, 유교도 도라는 글자를 써. 그래서 문제 풀 때 도라는 것만 보고 이거는 도가 사상이다라고 자 먼저 단정해버리면 안 돼. 도라는 거를 유교도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유교의 도인지 도가의 도인지 분별하는 게 포인트다. 왜냐면 도가가 그냥 자기네 이름으로 써버렸어.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도가의 도는 무엇이냐? 도가의 도는 자연이야. 자연. 무슨 자연이야? 숲, 물, 강, 풀, 꽃 이런 거.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이잖아. 그 자연이에요. 자, 써줄게.
인위적이지 않은 거야. 자연을 진짜 좋아했어. 인위적이지 않은 거. 인위적이지 않은 거. 인위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했어요.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학자 이제 2명 남았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3명 봤으니까 5학자인데 자 2명 노자 그리고 장자. 그래서 우리 도가사상을 노장사상이라고도 해요. 노장사상. 자 노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위적인 게 없다. 무, 위. 그리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 무, 위, 자연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학자예요. 이게 최고다. 무위자연이 최고야. 너무 자주 출제돼서 별표 하나 줄게요. 무위자연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봐.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는데 국회의원이 그 산불에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거야. 큰 관심이 없는데 표를 얻고 싶은 거야. 다른 국회의원들도 막 가서 사진을 찍는데 자기가 왠지 저기에 가서 사진을 안 찍으면 표를 못 얻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사진을 찍어. 근데 노자는 그걸 뭐라 그래? 참 인위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사진이 참 인위적이고 그런 행동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해. 그리고 그 행위는 뭐로부터 기반되었다 그래? 억지스러움. 그리고 그 억지스러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냐?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 그리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뭐라고 하냐?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으로부터 거슬렀다 라고 해. 그러니까 무위자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위자연은 결국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해라. 뭐야? 장자는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자는 사람들이 등급을 나누고 직급을 나누는 거가 인위적인 차별을 만들어냈던 바. 그래서 인위적인 차별에 반대합니다. 아이고 나으리 오셨습니까? 개똥이 이놈! 이렇게 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여기까지가 동량의 행복론. 자, 그러면 이제 서양의 행복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행복론. 이제 서양의 학자들을 배울 거야. 서양은 고대 학자 4명, 그리고 중세 학자 1명, 그리고 근대 학자 3명, 그러면 8명. 근대 학자 3명 해서 총 8명. 학자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5명, 8명, 총 13명의 학자를 하는 게 행복론. 행복하지 않죠? 아니야, 행복하지. 그럼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어떡하지?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떡하니? 저희 해야지 뭐. 자, 1번 동그라미
고대 소크라테스. 네, 들어봤죠? 고대 소크라테스. 고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행복은 성찰 그리고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 하겠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거든. 무지를 장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걸 발견했어. 그것은 짜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답변. 2번. 2번. 드디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동물 실험한 그 사람의 분성. 그 사람 착한 사람이면 동물 실험은 옳은 행위이고 그 사람이 나쁜 범죄자였으면 동물 실험은 나쁜 행위이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은 무슨 말이냐면 최종 도달, 최종적인 목적, 내가 최종적으로 살아가는 목적, 내 최종적인 도달하려는 목적은 행복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충실히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이성을 충실히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충실히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성을 충실히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해서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덕한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 그만큼 그게 행복이라고 본 거고요.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게 행복. 그만큼 덕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덕을 강조한 학자예요. 덕윤리라고 했죠. 덕윤리 학자. 3번. 고대의
오케이. 스토아파파. 네, 처음이라서 낯설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스토아파파. 스토아파파. 그리고 이걸 뭐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누가 뭘 얘기했는지 연결 줄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스토아파는 어떤 얘기를 했냐? 스토아파는 정념의 초연 해야 한다고 봤어. 정념의 초연. 정념은 뭐냐? 정념은 감정에 이끌리는 생각. 감정에 이끌리는 생각. 이념, 관념 할 때념이야. 이념, 관념 할 때 생각. 그러니까 이념, 관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는 생각.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절대 야식 안 먹기로 했어. 절대 야식 안 먹기로 했는데 치킨 냄새나. 근데 진짜 내가 오늘 밥을 못 먹겠거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녁 식사 같은 거못 먹을 때가 있어. 그럼 말라야 되는데 민망하네. 근데 이제 저기서 넘어오는데 버스를 타고 넘어온 거란 말이야. 왜냐면 택시를 타면 막힌다고 원장님이 내 손을 잡고 저희 버스를 타자고 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전기 통닭을 샀나 봐. 내 버스 전체에 통닭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념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나는 그 와중에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안 들리고 누가 통닭을 샀을까 사실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배고프다 이러면서인데 이런 감정에 이끌리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초연해라. 내가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오늘 야식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야식 안 먹어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갑자기 치킨 냄새가 나. 너 치킨 바로 시켜버리고. 내가 오늘 공부를 딱 몇 시까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몇 시까지 해야지. 졸린다고 자. 이런 감정에 흔들리는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아파도 도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라. 이게 막 좀 틀면 덥고 좀 안 틀면 춥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라. 뭐야?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4번. 야, 얼마나 좋니? 이렇게 8가지 교과 다 읽고 한 줄로만 정리해주고. 고대 스토아학파 끝났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학파 이름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너무 중요해서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요 맹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맹자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요 무항신이 제일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서양의 행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에피쿠로스야.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쾌락주의 학파라고도 해. 쾌락주의. 근데 얘들아 이름을 쾌락주의로 붙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쾌락주의로 배우는데 이 쾌락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쾌락과 약간 달라요. 클럽 가고 유흥하고 술 마시고 노는 그 쾌락이 아니야. 너무 놀랍게도 정신적 쾌락이야. 지금부터 자 오늘 이제 기억해 알겠지? 오늘 첫날부터 배웠어. 절대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이 쾌락 아니야. 이들이 쾌락주의라고 이름이
누구한테 붙여줬겠지. 지들이 쾌락주의라고 잘 모르겠었는데 쾌락주의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그 쾌락 아니고 독서, 시 낭독 그 쾌락이야. 그걸로 쾌락을 얻자 하는 쾌락입니다. 자, A. 육체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육체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사람이 책 읽는 거에서 쾌락을 느끼고 뭔가 하나를 배웠어. 그런 거에 쾌락을 느꼈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은 거에 만족하라. 작은 것에 쾌락을 느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쾌락주의야. 근데 당연히 그렇다고 이게 육체적 쾌락이 이거를 여기서 애들 많이 틀려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요해진 건데 몸에 고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몸에 고통이 없는 상황을 좋아하죠. 당연히 인간인데 몸에 고통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황. 이 상황 너무 좋겠다, 그지? 몸에 고통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고 얘들아 이거 다른 말이야, 그지?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거랑 몸이 아프지 않은 건 다른 거야, 맥락이, 그지? 자,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을 5글자로 아타락시아 라고 했어요. 아타락시아. 오 번 고대 끝났다. 자, 중세. 자, 고대 끝났다. 박수. 자, 중세학자 아퀴나스는 기독교예요. 알면 편해서 써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기독교. 자, 기독교 여기 좋은 게 없냐? 다행이다. 자, 기독교는 어떤 걸 뭐 중요시하지? 구원을 중시합니다. 구원을 중시해요. 그래서 구원을 통한 구원받길 원하죠. 구원을 통한 종교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 근데 기독교적으로 구원받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중세도 끝났다. 박수. 자, 그 다음은 근대 3명 배우면 돼요. 근대 3명.
6번. 근데 우리 근데 배웠어. 누구냐면 바로 나는 핸들을 돌리지 않겠다.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나는 1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도 동물 실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의무론의 칸트입니다. 근대의 칸트. 미리 설명하고 오니까 편하죠. 근대 칸트. 칸트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면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도덕 법칙. 즉, 의무를 준수하는 겁니다. 얘가 말하는 의무는 착한 거야. 착한 거. 착한 게 뭔데요? 너희가 그냥 생각하는 그거야. 동물 실험 안 하고, 사람 죽이지 않고, 이런 거.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7번. 야, 끝이 와가네. 7번. 근대의. 야, 이것도 배웠어, 우리. 근대의 공리주의. 기억나죠? 공리주의. 공동의 무슨 주의죠? 이익주의. 그치?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주의라고 했는데 시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나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을 따지겠다는 거야.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해서 학자 지금 몇 명 남았어? 1, 2, 3, 4, 5, 6, 7, 8. 2명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A, B, A, B, 벤담, 그리고 밀. 벤담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바로 그거야. 선생님이 아까 10명 살리고 1명 죽이면 플러스 9. 아까 1명 죽이고 1명 살리고 10명 죽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했죠. 이게 바로 벤담. 뭐예요?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익 계산. 손익 계산. 손익 계산을 통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합니다. 손익은요, 손해와 이익을 말하는 거야. 손해와 이익. 혹시 그거 생각 안 날 것 같으면 써주세요. 손해와 이익. 혹시나 말하는 건데, 선생님 손익이 뭐였죠? 이런 것도 질문해도 돼. 알겠지? 자, 손익 계산. 자, 밀은요, 뭐라고 하냐면, 밀은 이런 얘기 들어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얘기. 배부른 돼지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네,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미리 한 건 아니고 그건 좀 약간 와전된 거고 배고픈 인간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좀 이성을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